선아입니다. 왜 이걸 만들려고 지금 생각을 했냐면요. 사실 이태리 하면 제토 소스잖아요. 제가 35년 동안 지금 이태리에 거주하고 있는데, 가는 집마다, 초대하는 집마다, 아니면 식당마다 이 토마토 소스 맛이 다 틀려요. 네. 어떤 집은 뭐 입에 맞고, 어떤 집은 한국보다 못하고. 그래서 이게 진짜 별거 아닌, 아주 우리식으로 하면 김치처럼 중요한 이태리 요리인데 왜 각각 틀릴까? 각각 틀릴까 하는 걸 많이 생각했어요. 하고 이거를 한 번쯤은 한국어로 비디오를 찍어서 여러분도 이런 제 비법, 제가 제 나름대로 숨겨둔 비법이 있는데 그 비법을 여러분께 공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왜냐면 진짜 들으면 와 저였어? 라고 하실 텐데, 또 그것 때문에 또 토마토 소스가 무겁지도 않고 아주 부드럽게 파스타에 이렇게 섞입니다. 보통 여러분이 슈퍼에서 토마토 소스를 아무리 좋은 메이커를 사고 아무리 맛있다고 아무리 비싼 메이커를 사도 집에서 막상 해보면 이 토마토 소스가 부드럽지가 않고, 또 그래서 그냥 먹으려니 센 것 같고, 익히기는 해야겠는데 또 익히면 쫄아들고, 그런 경험 거의 다 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포기를 하죠. 다시는 안 해. 그냥 저희 식당 가서, 이태리 식당 가서 먹자. 이태리 뭐 백화점이든 어디든 결론 내리는 분들이 거의 다인 걸로 알아요. 또 이 비디오를 찍는 이유도 제 동생들이 혹여나 보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정성을 담아서 이 하찮은 토마토 소스를 가미 레시피라고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립니다. 비법을 공개하기 전에 재료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1kg의 토마토 소스를 준비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연한 샐러리, 연한 준비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마늘 3쪽입니다. 보통 뭐 이태리에서는 요거 한쪽으로만으로도 충분하긴 한데, 이제 우리는 또 우리식이니까 이렇게 3쪽을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빠질 수 없는 향기가 대단한 바질이거든요. 근데 이 토마토 소스를 만드시려면은 이 줄기도 버리지 마시고 같이 써주세요. 왜냐하면 이 줄기 안에 있는 향이 이 토마토 잎에 있는 향보다 더 강하거든요. 1kg당 그냥 한 주먹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한 주먹. 그 다음에 비법은 나중에 공개를 하겠습니다. 일단 마늘을 이걸 다시 또 꺼낼 거기 때문에 너무 잘게 썰어주면, 아니면 너무 잘게 쓸거나 아니면 이렇게 찍어서 주게 되면 향이 굉장히 빨리 우러나게 돼요. 이 샐러리도 너무 굵게 쓰지 마세요. 어차피 이것도 다 빼낼 거예요. 바질하고 샐러리는 향을 빼내기 위한 그런 용도로 쓰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뭐 당연히 올리브 오일이면 좋겠죠. 이렇게 중불에서 서서히 향을 빼도록 하겠습니다. 벌써부터 바질 향하고 샐러리 향이 올라와요. 이제 이 상태에서 이렇게 1kg의 토마토 소스를 부어줬습니다. 이렇게 되면 총 6인분이 나올 거예요. 나중에 남는 건 또 어떻게 보관을 하는지도 알려드릴게요. 큰 소금으로 한 반주먹? 반주먹 정도 고추를 뿌리고, 여러분도 제가 이 비법이라고 쓴 말에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어 라고 말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 토마토 소스를 비운 빈 병에 물 1컵, 그냥 맹물입니다. 맹물 1컵을 부어줘서 이 소스를 다 청소를 해주게 해요.
이것도 이렇게 해준 다음에 이 물을 소스 안에다 부어줍니다. 자, 이렇게 되면 물이 굉장히 많아졌죠? 많아지고 완전히 흘러내려요. 자, 이 상태에서 중약불에 약 1시간 동안을 익혀줍니다. 1시간 정도가 지나면 이제 그때 불을 꺼 주시고 이제 이 바질잎이라든가 샐러리라든가 아니면 뭐 그 마늘 조각이라든가 다 깨끗하게 빼내 주셔서 아주 깨끗한 이제 소스를 만들 수가 있어요. 급식 뭐 20분마다 한 번씩 와서 바닥에 달라붙진 않았는지 한번 체크를 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1시간을 갖다가 줄 거예요. 그다음 혹시 매운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기다가 청양고추 한두 개 썰어 넣어 주셔도 괜찮아요. 보통 이태리에서는 이제 남쪽에 사는 사람들은 우리 한국 사람들처럼 뭐 어디든 뭐든 다 그 고춧가루를 이대식의 고춧가루를 사용합니다. 자, 저는 뚜껑을 닫고 이제 1시간 동안 이렇게 끓여줄게요.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묽어졌죠? 이 정도 묽어지면 한 20분만 더 끓여주면 아주 부드럽고 맛있는 토마토 소스가 완성이 됩니다. 이렇게 소스에서 그 샐러리랑 바질이랑 그 다음에 마늘 조각 좀 큰 거는 다 덜어냈습니다. 그 샐러리를 왜 굳이 덜어내냐 라고 물으시면 샐러리는 기분이 되게 안 좋아요. 입에서 이렇게 씹었을 때 퍽퍽거리는 그런 느낌. 당근처럼, 또 당근은 그래도 푹석거려도 그 당근의 맛이 있는데 샐러리는 그렇지가 않아요. 어차피 또 이 뭐 향도 없고 맛도 없을 거고 이 소스에 다 배어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하나씩 이렇게 제가 잘 졸여주는 바람에 양이 그렇게 많이 줄지 않았어요. 이 상태면 뭐 1인분 하고도 남겠네요. 자, 이제 가족은 2명인데 우리 가족은 4명인데 많은 소스를 어떻게 하지?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 제가 이제 보관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저는 냉동고에다 넣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왜냐면 냉동고에다 넣게 되면 그 해동했을 당시 물이 생겨요. 그래서 이 맛의 변화를 줍니다. 그런데 이 진공요법으로 이 소스를 만들게 되면 드시고 싶을 때 아무 때나 그냥 열면 되기 때문에 그 맛에 지금 한 맛과 6개월 후에 그 드시는 향이 똑같을 거예요. 맛이 전혀 변하지 않고. 이 한 병당 2인분의 토마토 소스가 들어갑니다. 병에서 한 1cm 정도의 공간을 두시고 담겨줘요. 이렇게 해서 나머지 3병도 일공병에다 넣어줄게요. 토마토 소스를 이렇게 병에 담아서 물이 냄비에 뚜껑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이어야 돼요. 이렇게 비슷한 수준으로 아주 보글보글 끓게끔, 너무 끓어오르면 안 되고 1시간 동안을 이렇게 해서 끓여줘요. 이렇게 끓여준 다음에 이제 나중에 제가 이게 진공이 제대로 됐나 안 됐나를 이제 시험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돼서 통과가 되면 이거를 뭐 1년 후에 드셔도 되고 2년 후에 드셔도 되고 그렇게 장기 보존이 가능한 진공 방법입니다. 자, 이렇게 물이 끓기 시작하면 반 스푼의 소금을 그 물에 타줍니다. 잘 섞어주시고요. 스파게티를 넣을 건데 보통 이곳에서 정상인 사람의 1인분이 120g이에요. 한국에서는 500원 정도의 크기면 된다 하는데 사실 여기서는 뭐 100원 정도의 크기 이렇게
파스타가 나오지 않도록 계속 잘 저어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는 한 5분 정도 놔둘게요. 네, 스파게티가 삶아졌어요. 아까 소스를 3병 만들고 한 2인분 정도 남겨둔 소스가 있거든요. 네, 거기에다가 바로 부을 거예요. 젓는 것만 봐도 소스가 굉장히 부드럽다는 게 느껴지시죠? 접시에 담아 볼게요. 소스를 조금 남겨뒀다가 이렇게 위에 비벼 드시기 좋게 이렇게 위에다 올려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스파게티 토마토 소스가 완성이 됐어요. 오늘도 제 비디오를 봐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앞으로도 계속 좋은 레시피로 함께 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아였습니다. 이 병을 밖으로 꺼내줍니다. 이 상태에서 식히도록 하겠습니다. 진공이 잘 됐나 안 됐나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병이 식어야 돼요. 자, 이제 진공이 잘 됐나 안 됐나를 확인하는 건데요. 이 뚜껑을 이렇게 만졌을 때 이렇게 폭 들어가요. 이렇게 폭 들어가고 움직이지가 않아요. 이렇게 움직이지 않으면 100% 진동이 된 상태예요.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움직이지 않죠. 그런데 이거는 지금 진공이 안 된 거거든요. 이렇게 뚜껑이 움직입니다. 이렇게 소리도 나고, 만약에 이걸 삶아서 이런 소리가 나면 이건 진공이 안 된 거예요. 그럴 때는 그 진공이 안 된 것부터 빨리 처치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역하게 진동이 된 상태면 뭐 1년 후에 드셔도 되고 2년 후에 드셔도 되고, 아무튼 완벽하게 장기 보존이 될 수 있는 진공 방법이었습니다.